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5년 전 저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대학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3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체중은 18kg이 빠졌고 불안장애로 병원에 다녀야 했으며 가장 간단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갈지, 무엇을 입을지, 친구를 만날지 말지 모든 것이 공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 15가지 단계적 메커니즘과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심리적 폭력,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갇혀 1단계, 미묘한 비판의 시작, 위장된 독준호가 만난 여자, 그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녀는 그를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으며 그가 진짜 남자라고 말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여보, 그 셔츠는 너무 헐렁한 것 같아. 당신은 훨씬 더 잘생겼는데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 친구들이랑 또 술 마시러 가? 야, 괜찮아. 난 상관없어. 그냥 조금 걱정될 뿐이야. 당신, 엄마는 좀 과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들이 무해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조금씩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당신의 경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지도화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서 가장 취약한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침공하기 전에 영토를 연구하는 것처럼 방어의 모든 약점을 식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많은 경우 그녀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깊고 고통스러워서 그녀 자신도 명명하거나 직면할 수 없는 감정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2단계, 고립, 보이지 않는 감옥 만들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파괴가 시작됩니다. 수진은 준호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긴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한 친구 민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야망이 없는 것 같아. 당신한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너희 엄마가 또 전화했더라. 매일 전화하시네. 여보, 나는 당신 엄마를 사랑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걸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존중하는 것 같아. 저번에 회식 때 봤는데 다들 당신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던데.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랑과 걱정으로 포장했습니다. 통제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조종자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전술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고립될수록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준호는 더 이상 대학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의 유일한 사회적 접촉은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어떤 갈등에서도 항상 그녀의 편을 들었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텅 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수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을 질투했던 거죠. 하지만 누가 그의 머릿속에 그 독을 심었을까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고립은 강렬한 관계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통제, 전략입니다. 무의식적일지라도
당신이 더 혼자가 될수록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왜곡된 현실을 보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자아상의 체계적 파괴, 여기서부터 정말 어두워집니다. 수지는 준호의 능력, 그의 남성성, 제공하고 보호하고 충분한 남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격의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 남자친구들과의 은밀한 비교로 왔습니다. 그들은 더 키가 크고 더 근육질이고 재정적으로 더 성공했다고요. 영화 속 캐릭터들과의 비교로 왔습니다. 그들은 더 낭만적이고 더 단호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요. 친구 남편이 방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샀다는 언급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미세한 순간들이 준호의 자신감을 부식시켰습니다. 산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파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심리적 과정의 가장 악마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준호가 마침내 불평할 용기를 냈을 때, 마침내 수진아, 이게 나를 깊이 상처 주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배은망덕하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고발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완전히 혼란스럽고 지쳐서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는 그녀가 한 일로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들을 당신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에서 알아본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정신 건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 섹션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그들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기 때문입니다. BALOR 2-930-23매매 4단계 무기화된 취약성. 친밀감의 배신 준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예고이 없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요. 수진은 그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문 근처에 짐을 쌓아놓았어요. 지속적인 심리적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경력 결정, 모든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 마음을 열면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방어하고 있을 뿐인데도 왜 당신이 잘못 반응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친밀감으로 위장한 정서적 통제이며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종류의 심리적 폭력 중 하나입니다. 5단계 간헐적 강화, 가장 강력한 중독, 여기 신경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어느 날 수진은 준호를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처럼 대했습니다. 칭찬으로 그를 채우고 신체적 애정을 주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가 마침내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는 때로는 그날 밤 섹스 후에 그녀는 차갑고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준호가 그녀가 내린 최악의 결정이고 그녀가 함정에 갇힌 것처럼요. 이것이 당신의 뇌에서 신경학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시나요? 간헐적 보상 패턴. 그리고 이것은 알려진 어떤 약물보다 심리적으로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일관된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준호의 뇌는 그녀로부터의 하음 승인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아지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그 드문 진정한 애정의 순간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험실 쥐처럼 조건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코 일관되거나 예측 가능하게 오지 않을 보상을 쫓아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6단계, 현실 세계의 붕괴.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중요한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에서의 끊임없는 드라마에 정서적으로 너무 소진되어 중요한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버전의 수진을 만날지 결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수진일까요? 아니면 침묵과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파괴할 차갑고 비판적인 수진일까요? 그는 잠들기 위해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악몽 때문에 덜 자게 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체육관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체중이 늘었고 고혈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들이 모든 게 괜찮은지 물었을 때 그는 억지로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 의해 정서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완전히 왜곡된 마음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남성적 약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종류의 독성 역학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내면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굴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당신에게 남자는 여자의 정서적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7단계, 진실의 순간. 거울 보기,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한의 명확성과 정직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성 권력과 통제 패턴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특정 여성들이 남성을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영상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매일 여성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더욱 폭력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요.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파괴할 때 사회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명명하고 비난하며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대의 경우 여자가 남자를 정서적으로 파괴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고 조롱하고 남자는 강해야 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엄청난 문화적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서적 고통이 성격의 약함의 신호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서적 고통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파괴는 누가 그것을 야기하든 누가 그것을 겪든 정확히 똑같이 파괴적으로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트라우마의 순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을 파괴하는 이런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전에 다른 남성들에 의해, 부재한 아버지에 의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의해 그들 자신이 깊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받았고 첫 번째 진지한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음, 학대, 거부의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 작업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에 진정한 상호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 승인에 대한 절박한 탐색, 절대적 통제, 다시는 상처받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파괴를 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녀의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정신건강과 삶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탈출 계획,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종류의 치명적으로 독성적인 역학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심 없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영혼 깊은 곳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직관은 약함이나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입니다. 둘째, 즉시 질식하는 침묵을 깨세요. 극도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충성스러운 친구, 자격을 갖춘 치료사, 당신에게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요. 고립은 이 역학을 살아있게 하고 당신을 죽이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로 협상할 수 없는 정서적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의 기본적인 경계를 존중할 수 없다면, 당신의 취약성을 무기로 계속 사용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파괴적인 패턴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말하기는 무한히 더 쉽고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진정한 사랑이 관련되어 있을 때, 공유된 역사와 좋은 추억이 있을 때, 상황이 마법처럼 바뀔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희망이 있을 때요. 하지만 사람들은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고통이 변화의 무서운 고통보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만 진정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진지한 치료를 받을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당신이 하거나 희생하는 어떤 것도 관계를 구하거나 완전한 파괴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유산, 여기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황폐화를 겪는 준호 같은 많은 남성들은 내면이 너무 완전히 부서져서 다시 어떤 여성도 신뢰하고 다시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고 동시에 파괴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데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방어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진 채로 잠재적으로 건강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친밀감의 모든 실제 가능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불가피하게 다른 관계에서 독성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독성 행동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깊은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이것은 끝없는 정서적 파괴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완전히 멈추고 자신의 피 흘리는 상처를 잔인한 정직함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유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할 기념비적인 용기를 가질 때만 확실히 끊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께 실용적인 행동 단계들을 드리겠습니다. 1. 패턴 일지를 작성하세요. 다음 2주 동안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세요. 언제 불안을 느끼는지,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지, 언제 혼란스러운지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의 관점을 구하세요. 관계 밖의 누군가, 최소 6개월 동안 당신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대답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경계 테스트를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선호를 표현하세요. 건강한 관계에서 당신의 파트너는 이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4.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를 재건하세요.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이 멀어진 오래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하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연결하세요. 5. 전문적 도움을 구하세요. 개인 치료사를 찾으세요. 커플 치료가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치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어떻게 되었나요? 준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또 다른 불안 발작 후에요. 그는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물면서 죽거나 떠나서 살거나. 그는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모든 조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울고 협박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는 자신의 고통이 그녀의 약속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간의 치료 후 준호는 다시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뢰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웃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현실을 신뢰합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내 고통이 진짜였다는 것을, 내가 피해자인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돕지만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사랑은 자신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날 수 있고 떠나야 하며 떠날 것입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느리고 고통스럽고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준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독성 관계의 잔해에서 나와 자신을 재건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위장을 벗겨내고 변명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치료 세계, 친구에게, 지원 그룹에게요.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정서적 조작의 7단계, 각 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가이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인식했다면, 만약 이것이 당신의 삶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공유하세요. 침묵은 이런 패턴들이 번성하게 합니다. 대화는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의 가장 깊은 패턴을 계속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알림을 켜세요. 다음 영상은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 섹션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이것을 겪었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겪고 있다면, 또는 단순히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면 말이죠. 우리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더 강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타당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세요. 경계를 지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현실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게, 완전하게.